안녕하세요. 리타입니다. 오늘은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주식 투자 관련된 서적을 가져왔고요. 피터 린치의 이기는 투자라는 책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어보고 시간이 없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요한 분들을 뽑아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3분의 1 정도 같이 짧게 20분 정도 읽어보고 한번 재밌는 얘기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당장 마음에 드는 기업이 없으면 사지 않고 기다려라. 뭔가 특히 초보자일 때는 마음이 없어서 해보고 싶은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내가 준비가 안 됐다면 좀 기다려라 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주식이나 펀드를 고를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투자의 성패는 이게 성공을 할 때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려있다. 버티는 게 답이라고 하죠.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그걸 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 나쁜 소식은 언제나 있는데 거기 내가 휘둘릴 것인가 아니면 주인이 될 것인가. 그걸 얼마간 버틸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림으로 표현할 수 없는 아이디어에는 투자하지 말아라. 잘 아는 주식을 사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것. 내가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누군가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내가 그 업종에 있다던가 아니면 재무제표를 빠삭하게 내가 자신 있게 분석을 했다던가, 이런 경우가 사실 드물어요. 특히 누구나한테 있는 성향이라고 해요. 피터 린치도 금융업 투자는 자기가 금융업계에 있으니까 금융업 투자는 생각보다 잘 못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가 있는 업종에 오히려 투자하기 쉬울 것 같은데 막상 너무 이제 미시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막상 투자하기 조금 어려운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내가 굉장히 유식해 보이는 어떤 잡지라던가 기사 글이라던가 전문가의 말이라던가 이런 거에 혹해서 이제 투자를 하기보다는 내가 정말 친숙하게 내 삶에 닿아 있는 기업이라던가 내가 이 제품을 알고 있다던가 이런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생각보다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식에 투자할 때는 항상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해야 한다. 왜냐하면 몇 개 종목에 투자하든 4개, 5개 중 하나는 아주 좋고 하나는 아주 나쁘고 나머지 3개는 그저 그럴 것이기 때문이다. 어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내가 노력을 해서 투자를 하던지 사실 어떤 게 성공할지는 알 수 없다고 이 거장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내가 조사를 많이 하고 자신 있는 투자를 할 수는 있지만 진짜 뭐가 터질지는 알 수 없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거를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5개를 내가 뭔가 찝어서 했으면 3개는 그냥 그렇고 하나는 폭망하고 하나는 생각 외로 굉장히 괜찮다. 이거 비율 정도만 좀 기억해 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 비율은 우리가 투자해도 왠지 비슷하게 갈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새로운 정보를 계속 분석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종목을 보유하지는 말래요. 계속 기업의 스토리를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기업을 선택을 하고 그걸 계속 팔로우업을 해라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물론 자주 그 주식의 주가에 휘둘리라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자주 맨날 이제 열어보고 이게 떨어졌는지 올랐는지 그 주가의 상하락에 집중을 하라는 게 아니라 기업의 스토리, 지금 어떻게 재무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지, 지금 어떤 일들이 그 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그거를 계속 팔로우업 할 수 있는 역량 내에서 내가
숫자를 늘려야 된다고 이런 말이에요. 다이어트와 주식 투자에서 결과를 결정짓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배짱이다. 다이어트랑 비슷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를 이제 집중해서 조금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주식 투자에서 결과를 결정짓는 것은 얼마나 분석을 잘했는지, 얼마나 내가 똑똑한 결정을 했는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배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이게 영어로는 guts였을 것 같은데, guts였을 것 같은데, 그거를 해석을 하면 배짱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그거를 어감을 어떻게 설명하지? 좀 얼마나 이렇게 눌러 앉아 있을 수 있느냐 이 얘기인 것 같거든요. 조금 느낌을 좀 이 단어 이상으로 생각을 해보면 좀 더 내가 한 결정에 대해서 얼마나 묵직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가장 결정적이다. 똑똑한 사람이 분석을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는 거죠. 다이어트랑 비교하면 이해가 좀 쉬우실 분도 계실까? 판단이 옳아야 되는 게임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내가 하나 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충실하게 난 나를 투자할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니까. 최적의 투자 시점을 연구해서 주가가 오를 거라는 확신이 들 때 시장에 들어갔다가 전망이 불확실해지면 빠져나오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더 좋은 성과를 얻는데요. 위에 거랑 똑같은 이야기죠. 이게 이분이 10조에 넘는 돈을 이분한테 사람들이 이렇게 넣어준 거는 투자를 굉장히 성과율이 좋았기 때문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 많은 매시브한 돈들이 들어온 거는요. 근데 이분이 운용했던 마젤란 펀드에서 막상 그런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었냐라고 했을 때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10% 이렇게만 이득을 보고 나갔나? 정확한 건 아니에요. 아무튼 그 정도로 이분의 객관적인 수익률과는 굉장히 황당할 정도로 적은 사람들이 실제로 돈을 벌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떨어졌을 때 팔고 올라갔을 때 사서. 그게 심리적인 건데 사람들이 그걸 못 피해 갔다는 거죠. 저도 사실 느끼는 게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미시적으로 그 상황에 들어가 있을 때는 객관적으로 보이지가 않잖아요. 이거 백날 얘기해봤자 자기 상황이랑은 연계가 안 된다? 그렇지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골프 연습을 하는 것처럼 주기적으로 스스로에게 본능을 억제하도록 주입을 해줘야 됩니다. 자, 경제와 시장 상황에 무심한 채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더 좋은 성과를. 거의 이제 틀어놓고 ASMR처럼 틀고 잠들어야 될 정도로 우리가 반복해서 학습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시장에 무심합시다 라는 이야기죠. 계획에 따라서 처음에 정한 거를 흐트리지 마, 뒤엎지 마. 판단은 틀렸을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이야기입니다. 괜한 걱정을 하며 너무 많은 것을 계산하다가 오히려 손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맞아. 이게 내 판단이 그렇게 옳은 게 아닌데 사실 수신제가 제국병천하 맞나요? 수신지가인가요, 여러분? 뭔지 알죠? 내 마음을 다스리는 자, 세상을 얻으리라 이런 이야기 한자 성어잖아요. 내 걱정을 나도 다스리지 못하는데 걱정조차도 다스리지 못하는데 내가 외부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건 사실 어불성설이 맞아요. 그게
성립이 안 되는 걸로 드러나는 것도 사실 맞는 이야기고, 오히려 손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다. 괜히 걱정해가지고 내가 이것저것 참견하다가 그냥 가만히 있어 라는 거죠. 그냥 가만히나 있어 라는 이야기인 거. 이거 제가 이렇게 이제 이쯤 되면 제가 중간에 놓으면 이거를 이야기하는 걸 여러분 알겠죠? 앞으로 누군가가 뭔가 큰 안 좋은 일들이 생길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그때야말로 좋은 투자 기회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그때가 할인하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 투자자들한테는요. 폐쇄형 펀드. 이거는 펀드 관련한 이야기, 그냥 구체적인 이야기여서 오늘은 약간 투자할 때, 주식 투자할 때 태도 관련한 거 위주라서 조금 넘어갈게요. 읽고 싶은 분들은 네 줄이니까 읽으면 돼. 폐쇄형 펀드 얘기하고 있어. 해외 펀드의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내심과 함께 역발상 기질을 가져야 한다. 이거 여기서 해외 펀드는 미국의 펀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번이 미국에서 쓴 거니까. 해외 펀드는 그러니까 미국 외에 약간 마이너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죠. 비교적 그렇게 할 때는 이제 관련해서 얘기한 것. 그러니까 이게 근데 약간 밤낮이 뒤바뀌어 있으니까 또 조금 불규칙한 심리적인 그 변수가 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라 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장시간이 반대니까요. 이것도 좀 넘어갈게요. 일본 펀드도 우리 좀 넘어갈까? 읽고 싶은 분들 한번 읽어볼까? 잠깐 시간 드릴게요. 이해 못하겠다 이거야. 일본 주식시장은 나 이해 못하겠다 이 얘기. 길게 읽을 필요도 없어. PER이 너무 높대. 펀드 매니저와 운동선수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천천히 실력이 향상될 때 장기적으로도 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천천히 한 스텝씩 나아가야 되니까 내가 성장이 더디다고 해서 뭔가 초조해 하지 말라는 거죠. 초조해서 급하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장기적으로 내가 이 스포츠에서 안 좋은 버릇을 개발을 하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아직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아직 걸음마 하고 있는데 뛰려고 한다. 왜냐하면 친구가 벌써 뛰는 걸 배우니까 나도 빨리 그러고 싶어서. 그러다가 이제 자세 망가지고 쓰러지고 무릎에 연골 나가고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시간은 충분해요. 천천히 익어가듯이 서두르지 말고 흐름을 타서 천천히 내실을 채우는 마음으로. 저도 보통 이제 시장에 뭔가 이제 초심자의 운이라는 게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없었거든요. 주식 투자할 때. 처음 들어가자마자 이제 강제 장기 투자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죠. 저는 처음 해서 뭔가 얻었던 적이 없어요. 뭔가 좀 처음부터 잘 안 되고 처음부터 뭔가 인내해야 되고 바로 나도 좀 그런 단기적인 즐거움도 사실 느끼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고 강제적으로 뭔가 스스로 수련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면의 수련을. 근데 좋게 생각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처음에 괜히 잘못 맛을 들이면 오히려 안 좋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투자에 성공하기 위한 중요한 비결 중 하나는 주식이 아니라 기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시장을 아까 무시하라고 했죠. 이번은 시장을 무시하고 각 기업의 스토리와 재무 상태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그 기준점으로 보라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시장은 뭐라고 해야 될까? 기업, 뭔가 내가 스포츠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기업은 나의 어떠한 실력이고 그리고 시장 상황은 나의 컨디션이라는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을까? 내 컨디션과 주변 상황에 따라서 내 아웃풋은 계속 변화를 하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의 결정적인 성패를 결정짓는 그 값은 실력이잖아요. 이분이 기업과 시장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비슷하게 상응해요. 피델리티에서 이렇게 했다고 해요. 이게 뭔가 이제 각자 왜 그거 종목을 골랐는지 이제 투자가들에게 쫙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서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는 거를 좀 막았대요. 왜냐면 누군가가 투자를 어느 회사에 했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했는데 누가 그거에 대해서 네거티브한 코멘트를 하면 당장은 그 사람이 그냥 넘어가더라도 그 상대가 코멘트한 그 나쁜 말이 계속해서 이 사람한테 기억에 남고 이제 어떤 씨앗이 돼서 그 사람한테서 자라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초기 판단이나 그 어떤 주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를 애초에 막기 위해서 이런 커멘트하는 그 문화를 없애고 그냥 각자 발표만 하고 끝 이렇게 서로 공유만 하고 끝 이렇게 회의를 진행을 했다는 건데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인상적이어서 이렇게 줄을 그어놨어요. 여기 이 33% 이것도 그 내용에 이제 이어지는 거거든요. 죄송해요. 다른 사람들의 등 뒤에서 당신이 하는 일을 어떻게 평가할지 걱정한다면 당신은 프로에게를 포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거는 내가 회사에서 잠깐 책을 보다가 이거를 들춰놨어. 왜냐면 나도 뭔가 일하다가 좀 신경 쓰이잖아요. 뭔가 많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하시는 분들 다 알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랑 섞여서 일해야 되는 분들은 조금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이제 욕 먹을까? 내가 이 한 일이 이게 어떻게 될까? 약간 좀 신경이 나는 내가 쿨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했을 때 나는 프로이기를 포기한 것인가? 이제 스스로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나는 프로야.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 나는 프로인데 내가 왜 그걸 걱정해? 내가 아마추어야. 나 돈 받고 여기서 제대로 일하고 있어. 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제가 밑줄을 좀 그어놨습니다. 만약 최악의 상황이 일어난다면 은행에 넣어둔 현금 역시 주식처럼 쓸데없는 종이 조각이 될 것이다. 경기 침체가 막바지에 이를 무렵에는 항상 그렇듯 경기 민감주들이 주식시장 상승세를 주도했다. 오늘 엄청나게 여겨지는 사태가 내일 별것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지금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미래에 엄청난 파장을 미치는 사건이 얼마나 많은가. 알 수 없다는 거죠. 지금 뭔가 큰 사고가 벌어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주식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안 좋게 미칠지는 막상 그 일이 예측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죠. 벌어져 봐야 알지. 늘 예측과 달랐다라는 이야기예요. 평범한 주식들이 모두 다 똑같이 평범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 저는 인상적이어서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놨거든요. 엄청 크는 기업도 있고 엄청 폭락하는 기업도 있고 없어지는 기업도 있고 우량주가 아닌 그 작은 기업들, 그 많은 기업들이 다 그냥 평범한 작은 기업들로 보이지만
사실 많이 다르죠. 그거를 계속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각자 기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은 똑같이 고만고만해 보이는 기업들이 나중에 얼마나 큰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라는 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책이 괜찮으셨나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초보자의 눈에서 같이 조금 편하게 볼만한 내용으로 좀 꼽아왔고요. 괜찮으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반응이 좋으면 조금 더 이어서 해볼게요. 잠자기 전에 조금 들어놓으면 좋을 만한 얘기를 많이 가져오려고 하거든요. 좋은 내용이나 책 있으면 코멘트에 남겨주시고, 사실 피터 린치 책도 제가 추천을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읽어보게 된 거라서 더 좋은 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잘 자요.